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ABL 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ABL 바이오 제가 간단하게 좀 뉴스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알테오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수급 심리가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죠. 다만 이제 그건 뭐 전체적인 수급 이슈고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ABL 바이오 자체적인 문제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최근 이슈를 놓고 볼 때는 사실 뭐 이거는 크게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정도 뭐 VI가 발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 알테오젠 이슈가 좀 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고요. 일단 이제 그 아랫단에 보게 되면요, 일단은 ADC가 미국 일상 R&D 쪽에 지금 승인이 일단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봄날은 올 거다. 뭐 알테오젠 ABL 뭐 관련해서 뭐 이야기들이 지금 쭉쭉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뉴스로만 전반적으로 쭉 캐치를 한번 해봤을 때는요, 사실 이제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악재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뭐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제 주가로만 딱 놓고 볼 때도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가도 지금 오늘 보시면 일단은 오늘 밑꼬리 달고 양봉이 살짝 좀 작기는 하죠. 그래도 일단은 누군가가 수급은 계속 위로 올려주려는 모습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자, 전형적으로 이제 예상했던 거와 같이 어제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알테오젠 때문에 딱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엄청 팔았어요, 기관이랑. 그걸 그냥 다 개인이 샀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이 전부 다 받아줬고 금수도 일단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이제 수급에 대한 엎치락 뒤치락 현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추세는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적 변수라든지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요, 임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마일스톤, 계약,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를 해놨죠. 첫 번째는요, 이 ADC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구체화 부분들. 그래서 ABL 206과 301, 그리고 111, 이 부분들의 그래바디 쪽, 다시 B,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다중 파이프라인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다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ABL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죠. 임상 다음 마일스톤, 현금 유입. 이게 이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실적은 아직 적자입니다. 실적은 적자인데 임상 단계 진척이 만약에 계약이나 마일스톤,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냐, 이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도 이제 뭐 거의 비슷하죠. 해외 확장성의 높은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미 알려진 바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갖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다. 오히려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을 명확하게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ABL 바이오를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업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을 단순히 볼 때는요, 이제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프레임 잡아야 돼요. 임상 기대주로만 보면은 놓치는 거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플랫폼 기반의 뭐죠? 다중 파이프라인의 전략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놨는데 플랫폼 인프라 부분들, 다중 파이프라인, 데이터 분석, 통합 운영,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요소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호적인 관계 작용을 전부 다 ABL 바이오가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돈이 돼야 돼요. 머니. 캐시플로우가 이제 되냐, 이것만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큰 그림은 분명히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딱 놓고 보면요, 이 ABL 바이오는 진짜 무기는 뭐냐면 플랫폼 위에
뭐다? 여러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얹어두고 있다. 이게 정말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없습니다. 다중으로 파이프라인을 전략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강점이고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ABL 바이오를 관심 있게 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딱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뭐죠? 단기적으로 시장이 가장 반응을 하는 게 뭡니까? 차세대 ADC 쪽에 대한 부분들인 ABL 206이죠. 이것을 지금 가장 키워드를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서 놓고 보면요. 이 ABL 206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ROR과 그리고 B7-H3를 타깃으로 한 ADC로 인해서 기존 단일 표적 대비 적용 암종을 넓힐 수 있는 구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미 미국 임상 1상에 진입을 한 상태라는 점 자체가요. 개념 검증 단계를 뭐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임상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임상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바이오 기업들 주식 하다 보면은 뭐 임상 들어간다 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임상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임상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임상도 여러분들 기술력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 연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만 임상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막대하게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206만 하는 게 아니라 301에 001까지 다중으로 플랫폼을 다각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ABR 얘네 봐라? 나중 가면 엄청 대빵 커지겠네? RTO진 그 이상 넘어서겠네? 라면서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딱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축을 딱 놓고 보면요. 그래바디 B 플랫폼이에요. 그 기반이 이겁니다. 바로 301 이거. BBB 통과 플랫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파이프라인을 놓고 보면요. 이게 이제 BBB 플랫폼이 뭐냐면 혈내 장벽이라는 건데요. 이 혈내 장벽을 통과를 하도록 설계된 플랫폼 기술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빅파마가 후속 임상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개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외부로 분산을 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뭐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그 가치가 평가를 받는 구간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001, ABL 001이 있습니다. 그리고 111도 있어요. 111은 면역 항암 이중항체고요. 001은요. 담도암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특정 파이프라인의 실패가 곧 회사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실패를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ABL 바이오의 가장 큰 사업 구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중 파이프라인을 사업 구조로 가지고 간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 가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주지 않고 어디 뭐 벤처사나 VC 이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없으면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왜 돈을 지금 벌 수가 없는데 임상 단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절대로. 근데 얘네가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유지를 해서 가지고 가서 뭐 하나라도 실패가 떠도요. 그 다음 그 실패가 이어지지 않게 그 구조를 쌓아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벨 바이오의 강점 중에 엄청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ABL 바이오 쪽에 ABL 206부터 001부터 뭐 BBB 셔틀까지 뭐 여러 가지의 다중 플랫폼,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뭐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중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전체 다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제약사 쪽에 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ABL 바이오를요, 많은 사람들이 딱 이거 하나만 봐요. ADC. 이 ADC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 정도로만 그냥 ABL 바이오를 딱 놓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주가 모멘텀의 중심은 뭐냐면요. 차세대 ADC ABL 206, 이 미국 임상 일상 진입이죠. 자, 그리고 R&D 클라이언스입니다. 자, 그리고 표적이 뭐냐면 ROR 1, B7-H3, 즉 단순 후보 물질이 아니라 플랫폼 확장 신호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기성 재료가 아니라 뭐냐? 파이프라인에 그 체급을 한 단계 더 올리는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ABL 바이오 그냥 실적 한번 쭉 보세요. 실적 보면요. 2025년 3분기 기준 놓고 보면요. 영업수익이 한 793억 원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 107억 원 정도가 나와요. 순손실이 96억 원에서 한 97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딱 매출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적자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뭐다? 실적이 아니라 뭡니까? 임상이랑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실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우리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 다음은 뭐다? 임상 데이터 파트너십 이벤트, 그런 다음에 마일스톤, 라이선스 수익, 현금 흐름 개선, 이 경로가 실제로 이어질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공백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결국엔 투자자들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ABL 바이오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세력, AI, 매지 단가를 전부 다 분석을 해놨고요. 일단 모멘텀 및 근거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차트 분석부터 모멘텀 기반의 최소 목표 수익 근거, 그에 따른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까지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 대응 자료라고 제가 핵심 키워드를 잡아놨고요.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절대 보기 힘든 매집 원가대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ABL 206 관련되어 있는 임상 트리거부터 파트너십 가능성을 중심으로 모멘텀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벤트 발생 구간, 공백 구간, 최종 투자 시나리오 단계별로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죠? 주가, 그리고 주가에 따른 플러스 모멘텀, 또 그에 따른 뭐죠? 목표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오는 뭡니까, 여러분들?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 정보 모르고 여러분들 매매하면요, 항상 여러분들 비싸게 매수하고요, 싸게 파는 자리에서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 확인 안 하면 뭐다? 타이밍 놓칠 수밖에 없다. ABL 바이오 여러분들 구조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 번으로 문자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여러분들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 대응 자료 안에는요, 주가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최종 목표가를 딱 정해 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제가 100% 매도 하셔라 라고 정리를 안 해놨어요.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반반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들 다 정리해 놨거든요. 이런 구간들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욕심 없이 수익 챙겨가면서 최종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그렇게 투자 전략을 잡고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인 안 하면 타이밍 놓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이 자료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다. 이걸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엄청 난다라는 거
그것까지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구조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경로는요, 바이오 특유의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이 실제로 찍히는 타임라인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놓고 보면요. 자, 뭡니까?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체결 혹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합니다. 적어 놓은 대로.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상업화 이후에 로열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시점과 현금이 유입이 되는 그 시점 사이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시차라는 게 존재를 해요. 시차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 당연히 시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도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면은 방향성이 분명하다라는 거. 해외 시장에서는 이 ABL 바이오의 위치 자체를요, 뭘로 놓고 보냐? 결국에는 국내 개발 플러스로 글로벌 상업화 구조에 가장 가까운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단일 파이프라인에 올인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 파이프라인에 여러 글로벌 파트너와의 동시에 협업을 하면서요. 리스크를 이미 나누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파이프라인을 4개를 하고 있고요. 핵심 플랫폼만 2개입니다. 이런 바이오 기업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략적 차별화를 이미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 실패해도 이미 3개 있어. 핵심 플랫폼도 2개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미 나눠놨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ABL 바이오는 지금 당장 실적보다 뭐다? 첫 번째, 임상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 여부. 세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 입증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꼭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요. 주가의 중심축도 점점 뭘로 될 겁니까? 기대에서 뭘로 간다? 사업 구조로 이동을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ABL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 선과 1년 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